뼈 이식제는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거냐, 또 아니면 그 이식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에 뼈 이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뼈 이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뼈 이식이라는 게 뭐 이제 복잡하게 뼈 이식제의 종류도 있고 뭐 이식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생겨서 뼈 이식을 해야 임플란트가 좀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뼈 이식 해주세요, 뼈 이식 해야지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뼈 이식이라는 거를 무조건 하는 게 좋으냐, 또 어떤 분들 뼈 이식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뼈 이식이라는 건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술식이에요. 근데 뼈 이식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뼈가 생기며 또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뼈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 뼈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피랑 밀도예요. 임플란트가 뼈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역할하는 건 뼈의 볼륨이죠. 뼈의 볼륨이 크면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데, 뭐 튼튼하게 심는다는 게 기둥이 굵고 길어야 튼튼한 기둥을 심는 거잖아요. 근데 뼈가 너무 얇으면 굵은 걸 못 심고 좀 가는 걸 심게 되고, 가늘면 아무리 봐도 뼈와 접촉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하가 걸렸을 때 주변에 이제 뼈에 응력이 많이 걸리면서 뼈의 흡수라든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뼈가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가느다란 뼈에서 임플란트를 조금 굵은 걸 심고 보강하기 위해서 뼈를 주변에다 심는 게 뼈 이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볼륨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볼륨은 좋았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뼈들이 있어요. 우리가 뼈라는 게 이렇게 단단한 나무처럼 전체가 다 균일한 밀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 층은 단단하지만 속에는 우리 이제 벌집 구조 같이 속에 우리 이제 갈비 같은 것도 보면 바깥쪽은 하얗지만 속에는 까맣게 이렇게 해면질로 되어 있잖아요. 뼈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튼튼한데 안쪽이 너무 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안쪽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안쪽을 일부러 이렇게 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뼈 이식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골질들을 이렇게 팽창시켜 가지고 골질을 좀 좁게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했을 때 뼈 이식제는 계속 몸 안에 남아 있는 거냐, 또 아니면 그 이식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사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잇몸뼈가 좀 적죠. 여기에 이제 이 동그란 게 뼈 이식제예요. 그럼 뼈 이식제를 넣게 되면 이 뼈 이식제 자체가 뼈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이 뼈 이식제가 가교가 되면서 주변에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 뼈 이식제 사이사이에서 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뼈들이 여기서 생성되면서 얽히게 되고요. 이 상태가 유지되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기존에 이식했던 뼈 이식제들은 점차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치환되는 건데, 이 치환율이 높은 뼈 이식제가 있고요, 치환율이 낮은 뼈 이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식제는 이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의사가 선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인체를 쓰느냐 아니면 합성고를 쓰느냐 아니면 뭐 돼지나 소뼈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걸 써주세요, 저는 저걸 써주세요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